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GTX부터 초고층 재개발까지 부천의 도시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위해 긴 시간 진행될 공사의 현장은 기존 주민들의 삶이자 일상인데요. 개발 앞에서 기대보단 우려가 앞서는 이유,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의 주민설명회 현장.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에 GTX B노선의 9번 급기구, 다시 말해 철도 환기시설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공개된 이후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정거장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다 수용할게요. 뭔 말이 필요합니까 이게 구구절절. 거센 항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철도 신설을 앞둔 기대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흥초등학교, 중흥중학교가 환기구에서 직선거리 200m가 채 안 됩니다. 이 환기구에서 나오는 비상먼지랑 소음 문제가 아이들 통학에 직접적인 유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급기구 설치가 예정된 위치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수천 세대가 밀집한 주거지입니다. 땅속 22m, 지하 2층 깊이를 파는 발파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길 가다가도 싱크홀이 생겨서 사람이 빠져 죽는 세상이 됐는데 하물며 이 밑에다 이렇게 엄청난 구멍을 파고 있는데 이 건물이 괜찮겠습니까? 솔직히 무슨 안전 대책도 없고 그 밑에다 발파를 하겠다는 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안전이? 제가 살고 있으면서 그 밑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갑자기 겁이 났고 이번에 장마비로 비가 엄청 나서 뭐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갖가지 우려에도 민간 사업자 측은 노선이 지나는 구간에 환기구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환기구가 없이 이 부분을 갖다가 단독으로 터널만 이어지는 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터널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게 되면 나중에 큰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와 부천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깊어집니다. 지금 강명과 지금 강동구에 씻고 생긴 거 포스코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씻고 생겨가지고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언제 점검하고 어떻게 보완하겠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중동역부터 부천 내 유일한 GTX B 정차역인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의 거리는 2km 정도입니다. 부천 신중동역을 중심으로 공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끓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서는 조만간 시작될 재건축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하는 부천 상동 홈플러스. 이 부지인 상동 540-1번지에 1,800세대 규모로 주상복합 개발이 추진됩니다. 공사 전부터 주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홈플러스 쳐다보고 있다가 저거 공사할 때 얼마나 시끄러울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올라올까. 걱정스럽지. 노인네들 환자하고 사니까. 준공이 입주 이유가 궁금해요. 어떤 문제가, 환경 문제가 발생할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근처에 초고층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집중호우대의 어떤 영향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결국 충분한 소통과 설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분들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설사의 편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의 편이 아닌 시민의 편에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시민협의체라는 조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조례를 잘 활용을 해서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부동산 정책과 도시 인프라 발전으로 인한 기대보다 당장의 생활권 침해와 안전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금융당국이 25일 가계부채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6.27 대책 이후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축소되는 등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재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 강화 등 대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다가 필요할 경우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 건전성 규제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권에 당부하고 정부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 지방의회도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김포시 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7대7 동수로 많은 갈등과 충돌을 겪어왔는데요. 제8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인 김종혁 의장을 배경선 기자가 만나 현안과 남은 1년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7대7 동수이다 보니 의견이 충돌이 좀 많았어요. 이게 정당에도 공천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도 많이 좀 관여가 되고 해서 저희끼리 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끼리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서 작년 연말에 본 예산도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난항을 겪던 올해 추경도 6월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로 인해서 잘 해결이 돼서 그나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7대7의 동수에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희 시의회는 정치보다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치를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정치를 하듯이 지역에서도 하는 그런 흉내를 낸다고 할까? 이러다 보니까 서로 대립되고 충돌했던 부분이 너무 좀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잘 해결을 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려와 존중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7대7이다 보니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면서 그래도 굉장히 준비된 우리 사무국 직원들 때문에도 그렇고 잘 돼서 그런 부분에도 잘 해결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의회라는 것이 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생의 깊숙한 곳을 잘 알려면은 저희가 나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의회는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생의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모임이라든가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나마 또 실질적인 현장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특히 건설업 쪽에 우리 관내의 자재라든가 우리 물건들 생산된 물건들 좀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체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뭐 그런 실적들을 체킹하고 계속 주문하고 그렇게 민생을 조금이라도 챙기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너무 어려운데 작은 어떤 민생 뭐 소상공인들을 챙기고 이런 거는 작은 쪽의 민생인데 제일 크게는 건설업이 살아야 좀 큰 틀에서 민생까지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저희 사무국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주문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원칙을 지키자. 그러고 배려하자. 이제 이렇지 않으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본을 중요시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에요. 그 기본 안에 많은 포괄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배려, 존중, 화합, 갈등과 조정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까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화합하려고 무진 좀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양당의 의원님들이 또 합의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올해 본 예산이 통과가 됐고 또 2차 또 추경에서 끌던 것들도 이번 이제 3차에서 우리가 6월 달에 다 통과가 됐는데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하기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민들께 너무 이제 죄송해서 저희가 하반기 원구성부터 예산 심의 등 많은 부딪힘이 저희들끼리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혼란도 드렸고 그래서 질책도 받고 또 사퇴 압력까지도 받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통 또 기본에 충실하고 화합하는 그런 의미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악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어려움 다 겪어냈고요. 이제 앞으로 좋은 일, 그다음에 김포시 의회는 김포 시민만을 위한 그런 의회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중장년층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이나 경력 단절 이후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인생 2막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동차 관련 회사를 다녔던 정완영 씨. 직장을 그만두고 진로를 고민하다 양천 50플러스 센터의 도움으로 바리스타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로스팅에서 드립까지 이제는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뽑아냅니다.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가 제2의 인생을 열어줄 파트너가 된 겁니다. 카페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게 이 카페라는 게 전문화 과정이 필요한 바리스타 과정이 필요해서 제가 여기서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 바리스타란 거에 더 전문화된 과정을 통해서 카페들 뭐 하고 싶기도 한데 형형색색의 점토를 주물럭거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잠시 뒤 테이블 위에는 물고기와 해초, 과일 등 다양한 모양의 장난감이 만들어집니다. 단순 놀이 같지만 자격증을 딴 전문가들의 작품입니다. 경력 단절을 겪은 중년 여성들에게 점토놀이는 정서 치유와 함께 새로운 직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토놀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던가 또 학교엔 방과후 지도 아니면 늘봄 이런 데서 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퇴직이나 경력 단절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 교육 과정의 문을 두드리는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페라든지 이런 커피 문화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대부분이시지만 취미생활로도 많이들 배우러 오고 계시고요. 그 취미생활을 좀 더 발전시켜서 또 다른 커피 분야에 또 하나의 취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무엇보다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중장년층에게 평생교육은 생활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멈춰뒀던 자신의 삶의 페이지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 다시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케어해주고 또 그 식물에서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잘 키워주면서 작은 식물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해서 주는 힐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조금 이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 전문성을 쌓아서 좀 다양한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좀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네, 노후에. 100세 시대를 맞아 삶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중장년층. 재취업을 통해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